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론 14주차 이번 학기 마지막 주차 동영상이네요. 여러분이 이제 한 학기를 끝을 냈습니다. 마지막 주차 동영상이라 대부분 수업 시간에 오늘 수업 시간에 여러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재 진도보다도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도 끝나고 경기는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 많은 또 새로운 사람들을 뽑는 자리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초중고 학생을 비롯해서 여러분 나이 또래 20대들도 지금 제대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여러분들이 기존의 30대하고 아마 경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뭐래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영어 공부도 아니고요. 학과 공부도 아닙니다. 뭐래도 하십시오. 근데 뭔지를 찾지를 못하면 일단 시작은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거 하면 어떨까 했던 거, 아니면 뭐 책을 읽든지, 누차 얘기했지만 작게 짧게 쪼개서 성취감을 맛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1년 반이 남아있죠. 다음 학기도 있고요. 또 내년 4학년 때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걱정할 시간에는 나를 위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27페이지입니다. Expanded Market에서 지난 동영상에서는 Ability와 Image를 했고요. Priority는 시장을 늘리는 방법 중에 Priority라는 건 우선권이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막 여행을 가고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관광을 가고 싶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역설적으로 말하면 코로나 같은 병이 생겨버리면 좋겠죠. 그럼 요게 이렇게 길게 말고 짧게 생기면. 근데 그거는 반인륜적이고 현실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말고 그럼 어떻게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홍보 마케팅입니다. 홍보 마케팅. 그래서 관광 개발을 강의를 하지만 관광을 전공했다고 해서 꼭 관광 개발 회사에 가는 건 갈 필요도 없고요. 홍보 마케팅에 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셔도 충분합니다. 홍보 마케팅은 아마 여러분들 이봉 교수님하고 수업을 하실 것 같은데 마케팅은 산업 전반에서 안 쓰이는 데가 없죠. 하다못해 동네 조그만 가게도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좀 심하게 말하면 맛집 소개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요. 한 5, 6년 전에는 사회적으로 무리가 됐죠. TV에서 생생정보통 뭐 그런 거 하면서 맛집에 출연할 그 음식점들을 섭외해가지고 돈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음식점들이 돈 내고 그런 프로그램에 갔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그게 터지고 나서는 그건 부정한 거죠. 공정한 게 아니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즉 하다못해 동네 국밥집도 마케팅을 잘하면 소문납니다. 심지어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커피숍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커피숍이 새로 문을 열면 아르바이트생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집 앞에 줄을 서게 만든답니다. 그것도 역시 공정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집에 줄을 서니까 사람들이 저기 뭐지? 저기 뭐지? 그러고 하는 거죠. 근데 교묘하게 하는 것도 있죠. 스타벅스 그 기프트요. 백이나 뭐 그 가방 같은 거 그런 거 스타벅스 커피 몇 잔 먹으면 그걸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게 다 마케팅입니다. 여행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죠.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러나 최근의 동향은 인스타그램, 젊은 층에서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오게.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는 여기 교재에 써 있는 거는요. 프라이어리티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Although advertising and promotion may have some impact. 광고하고 프로모션 하는 게 임팩트가 있다. 그러나 it is difficult to change the priority ratings of families and individuals. 그렇지만 패밀리, 가정이라든가 개인들의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예. 제일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로 관광을 두게 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광고, 홍보 뭐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아무리 광고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여행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네, 교재에 있는 얘기고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그런 걸 보면서 인스타를 보면서 이런 사진 이쁘다. 그러면 그런 사진만 찍는 연습을 해도 여러분들은 마케터로서 이 시대에 굉장히 각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A반에서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B반에서는 얘기를 못한 것 같거든요. 의미 없이 이렇게 페이스북만 올리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일주일에 3장은 올리겠다. 어떤 밖에 나가야만 올리는 건 아니죠. 자기 방에 뭐 책상 정리를 하고 깨끗해진 책상의 모습을 올린다든지 그런 거를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3개를 올리겠다고 3개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또 3개. 그래 2주 동안 해보니까 잘 되네. 그럼 5개. 그런 식으로 성취감을 맛보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마케팅 이론, 뭐 마케팅의 4P, 또 8P, 4P, 8P 있죠. 그런 거 백날 외워도 시험은 잘 볼 수 있으나 그걸 어떻게 적용할까를 못 해보면 힘듭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아마 프로젝트들을 하셨겠죠. 팀 프로젝트. 결국은 관광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이 과목 저 과목 다 그거 비슷합니다. 마케팅을 얼마나 잘해서 끌어들이느냐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유튜버가 끝내주는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하죠. 그 사람이 뭐 유튜브 하는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만요. 촬영 중입니다. 에휴, 저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인플루언서. 그것도 장난삼아 시작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시작해보는 거예요. 뭐가 됐든 시작해보세요. 책상 정리만 열심히 해도 그것도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여행지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모빌리티는 이동성이죠. 이동성. 움직임을 좋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늘어나죠. 늘상 얘기하는 거 KTX 되고 그 다음에 국제선 직항 노선 뜨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동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뒷페이지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128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 A receiving region can take action on relieving travel congestion. Receiving region, 받아들이는 지역은 can take action. 액션은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뭐 하냐면 relieving, 누그러뜨리는 거죠. travel congestion, 교통 혼잡을 누그러뜨릴 방법을 구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혼잡이 많아지면 왔던 사람들한테는 이미지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영국은 성이 많죠. 유럽은 성이 많잖아요. 늘상 얘기하듯이 그들의 건축 재료는 우리와 달리 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든 뭘 하든 돌은 남아있죠. 그래서 성곽들이 많죠. 우리는 없죠. 그나마 성곽이 많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민족 말살 정책의 일원으로 그 성곽을 다 헐고 그 한가운데로 일부러 길을 내고 그렇게 했죠. 근데 영국의 마을은 굉장히 유명한 고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아요. 비수기에는 각자 차를 타고 그 마을 안을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드라이빙 하면서. 그러나 성수기에는 마을 외곽 한 3km, 5km 지점에다가
공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마을로는 일체 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개인 승용차는 단 주민들만 미리 등록한 그 동네 주민들만 입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고 외부 5km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다시 거기서 순환버스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게. 그러니까 주민들도 불평불만이 없고요. 관광객들도 불평불만이 없어요. 주차 편하게 하고 버스로 왔다 갔다 해주는데 뭐가 불만이에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대책이 미리 안 나오죠. 늘상 얘기한 동피랑 서피랑 가보면 통영이요. 항상 주차 전쟁이에요. 특히 부산은 도시가 주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부산에서 무슨 장사를 하려면, 비즈니스를 하려면 주차장 확보가 관건일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대책을 미리,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있는 건 뭐냐면, 개발 계획은요, 관광객이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에 관광객이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게 해주는 게 제대로 된 계획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직까지 제대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지난번에 부산 국립과학원인가요? 거기에 갔다 오면서 롯데월드 그 놀이동산 만드는 데를 그 근처더라고 지나갔는데 거기도 아마 상당히 많이 동부산 관광단지도 상당히 많이 주차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무턱대고 개발하지 말고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새로 시장, 구청장 생기면 새로 뽑히면 무조건 그 개발하는 것만 하거든요. 그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죠. 다음에 social constraint, 이거는 사회의 재앙용이죠. 그건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처음엔 관광지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기쁘고 들뜨고 관광객을 보면 웃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광객한테 적대감을 갖고 심지어는 총으로 쏴 죽이는 일도 일어나더라. 왜? 처음에는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우리 마을이 변하고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거부감, 그 사회적인 재앙 요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쉽게 여기다 얘기하면 제일 이때는 아마 답사를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중부 내륙 답사에 가면 빠지지 않고 가는 게 안동 하회 마을입니다. 안동 하회 마을은 기와집도 있고요, 초가집도 있고요,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보존되어 있었어요. 안동 하회 마을에서는 임진왜란도 그렇고 6.25 전쟁도 그렇고 빗겨왔거든요. 왜? 안동이라는 데가, 그래서 일본군이 부산으로 와서 서울로 가는데 길 한참 안쪽이에요.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하면 빨리 가서 점령을 해야 되죠.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속마을, 안동 하회마을은 아주 하회탈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마을이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왔을 때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유시원인가요? 하는 그 탤런트가 안내를 했던 거고요. 안동 류씨 뭐 그래가면서. 근데 하회 마을에 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대문에다 큼지막하게 써붙여요. 외부인 출입 금지. 뭐예요? 하회 마을인데. 근데 입장 바꿔서 오죽하면 그렇게 써붙였겠냐고요. 사람들이 그냥 삑 열고 들어가서 야 여기 사진 찍자 그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한여름에 아무것도 안 입고 삼배 옷 하나만 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보면 쑥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방에서 자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문 열고 이 집이 이쁘다 그러면 그게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초창 거기서 보면 앞에 관광 안내서에서도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는 집과 들어가면 안 되는 집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지지난주 동영상에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국립공원 같은 경우, 미국의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국립공원의 안내소를 경유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럼 경유하면서 뭐 3분에서 5분짜리 동영상을 시청을 하게 만드는 데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주지를 시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제가 그 남태평양 피지에 갔을 때도 안내원이 설명을 해줍니다. 모자 벗으라고. 거기는 더운데요. 모자를 쓴잖아요. 햇빛 막으려고. 근데 벗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 원주민들은 모자를 쓰는 것은 굉장히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관광객들은 기꺼이 모자를 벗어주죠. 그러고 관람을 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얘기하지만 관광지가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은 뭐냐면 관광은 노는 거죠. 관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자기 사생활에 피해가 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교육을 시켜고 관광을 하게 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죠. 자, 보면, 자, 그 밑으로 소셜 컨스트레인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끝에 보면 A local society may even have values in conflict with those of visitors. 지역사회 주민들은 방문객과 그 다른 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Better information and educational programs can be used to lessen social conflict between host and guest. 미리 에듀케이션, 교육을 시키면, 그죠? 교육을 시키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문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요.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죠? 옛날에는 그 상공사 승무원을 하시는 분들이 나이 들어서까지는 잘 안 하죠. 못 하죠. 그렇게 안 시키죠. 자꾸 젊은 사람들을 뽑으니까요. 특히 스튜어디스, 여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항공기를 타면요, 국제선을 타도 그렇고 국내선을 타도 그렇고요, 진짜 힘 좋은 튼튼한 아주머니들이 스튜어디스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항상 바지를 입고 이 기내에서 서빙을 합니다. 아주 전 바람직하다고 보죠. 아니, 서빙하는데 굳이 짧은 치마를 입어야 할 이유는 없죠. 왜? 일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죠? 일하는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되면 퇴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30몇 살에 퇴직하면 뭐 할 건데? 물론 그래서 할 게 없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게 뭐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서비스 매너 교육이 유행이었어요. 콜센터에서 전화받아 안녕하십니까 하고 전화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매너 강사로 많이들 나갔죠. 그러면서 대부분 지금 항공운항학과가 있는 대학의 여자 교수님들 중에는 그 서비스 매너 강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농촌은 관광 아니면 살 길이 없다. 물론 이제 스마트 농법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농촌 지역이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관광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농촌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런 교육을 담당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시대는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러는 거에 흥미가 있다 그러면 농촌 관광 전문 강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뭐 지금 현재는 그런 직업은 없으나 앞으로
그럴 거라고 예측을 해요. 물론 예측은 틀릴 수도 있지만 과거의 사례를 미루어 보면 가능할 거라고 보죠. 다음에 governmental constraints. 시장을 확대하는데 정부의 이 제재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늘상 얘기했죠. 정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건 아니요, 개발뿐만 아니라 관광 쪽에서는 아니요, 관광뿐만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가는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되면 투표를 하죠. 그러면서 A당과 B당의 각각의 공약들이 어떤 건지 미리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쪽의 공약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비즈니스에 성공을 해요. 그쪽의 공약을 따라가지 못하면 망해요. 왜? 정책으로 밀어붙이니까요. 정부 정책으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크게 성장한 회사가 삼천리 자전거 회사죠. 왜? 아니 대통령이 전국을 자전거 길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뭐 장관들은 알아서 그 비유 맞출 거고. 그죠? 물론 실패하긴 했습니다. 그죠? 그렇듯이 각각의 정부마다 제일 슬로건으로 거는 거예요. 지금 뭐죠? 미국의 지금 새로운 트럼프 말고 누구야? 하여튼 할아버지 대통령 된 다음에는 자국 내에서 회사를 유치하는 거죠. 그러면 잽싸게 다른 나라로 갔던 회사를 얼른 들여옵니다. 왜? 들여와야 세금도 깎아지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동남권 메가시티 막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 며칠 전, 한 달 전부터 이름을 바꾸기로 했죠. 뭘로? 부울경 메가시티. 아하, 앞으로는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행정 단위로 묶일 수도 있겠구나. 시간은 걸리지만 가능성이 있는 일, 중간에 바뀔 수는 있죠. 그랬을 때 어떤 게 유리하겠는가?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강의실에 들어있는 그 모든 A반, B반 각 대충 35명씩이라고 그러고 그 35명이 다 잘 살면 좋겠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35명 중에 20년 지난 후에 보면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아요. 그럼 누가 잘 사는 건데?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하는 사람이요. 새로운 걸 시도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옛날 거에 치중해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죠.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요. 관광 분야에서 관광을 전공한 사람 다 수업 들은 거죠.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 작지만 시도해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아는 게 없어갖고 네일 아트를 하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 뭐든지 좋으니까 시작을 해보라고요. 그러면서 주 단위로 내가 성취할 목표를 설정을 해두면 그걸 설정하고 나면 내가 바뀌어요. 교수님 그런 게 힘들어요. 그럼 그냥 사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 살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근데 해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똑같은 교수한테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잘 못 받아들여서 또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또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해보시고요. 자, 리포트는 뭐냐면요. 소셜 컨스트레인트 하면서 훌쩍 들어가서 문 열고 그러면서 사례를 들은 게 안동 무슨 마을이요? 두 글자. 히읗 초성. 안동 히읗 마을. 모르겠으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됐죠? 이렇게 해서 적어놔야죠. 이거 체크할 일이 끔찍해요. 저도. 예, 관광개발론 14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